안녕하세요. 이호랑이의 딸입니다. 모두들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죠? 저희 아빠도 암보험과 실비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빠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빠는 암 수술 이후에 매일매일 통원하시면서 면역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엄마가 2011년에 들어놓으신 아빠의 실비보험이 아니었다면 사실 비급여 면역 치료는 개인적으로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비급여 주사들은 조금 고가잖아요. 다행히 실비보험 덕분에 아빠는 매일매일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암보험을 처음 들 때 특약을 함께 드는 게 있어요. 설계사분들이 설계를 해주실 때 암통원 일당, 암 입원 일당이라고 해서 암에 걸리면 진단금과 실손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 말고도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통원하거나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를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저희 아빠는 작지만 엄마가 암 특약을 따로 들어 놓으셔서 암 통원비와 암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수술비와 입원 일당은 잘 나왔어요. 문제는 아빠가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 집에서 면역 치료를 위해 통원을 다니셨잖아요. 그때 처음 손해사정사분께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가 요양병원에서 통원하면서 받으시는 치료는 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비는 지급되지만 암 통원 일당은 지급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현재 맞고 있는 주사는 미슬토는 항종양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사제예요. 그리고 다닥신 같은 경우는 면역 증강제,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역시 항암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주고 실제로 항암 작용을 한다는 논문이 요즘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현재 항암 중이시고 아빠가 맞고 계시는 주사들 역시 모두 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항암에 도움이 되는 치료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것이 맞는데 왜 암통원 일당이 지급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사정사분께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의 문제도 없이 암통원 일당 및 암 입원 일당을 잘 받았어요. 암 입원 일당이라고 해봤자 저희 아빠가 현재 이뮨셀 4차까지 맞으셨거든요. 그때 1박 2일 입원한 거 총 8일치를 받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통화치료로 다니셨죠.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무난하게 받고 있었는데 근데 어제 손해사정사분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빠의 보험사는 요즘 뉴스에도 항상 나오죠. 암 환우분들이 그 회사 앞에서 벌써 오랫동안 시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하라는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S생명사 보험인데요. 어제 갑자기 전화 오셔서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때까지는 아빠가 다른 암보다는 뇌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본인이 그것을 감안하에 암 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8월 이후에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암 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암 통원 일당은 하루에 2만 원, 암 입원 일당은 하루에 5만 원. 근데 마치 이때까지 저희가 수혜를 입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통원과 입원은 물론 실비로는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암 직접 치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암 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좀 너무 황당했죠. 당연히 수술과 항암 방사선 중에는 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암 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당하고 보니 이렇게 손해사정사분들께 잘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도 있겠다. 너무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방사선 항암 중에는 당연히 암 입원 일당과 암 통원 일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생명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금감원에서 각 보험사들에게 권고사항을 내리기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요양병원 입원에 관해서는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렸는데요. 첫째는 더 이상 표준치료가 무의미한 표준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둘째는 항암 중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셋째는 악성 종양을 절제한 직후에 더 이상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요하지 않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권고사항을 내렸을 때 근거로 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종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3월부터 항암을 시작하셔서 이제 9월이 5차고요. 10월이 6차 항암이십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 없이 10월 달까지는 암 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약관상 나와 있는 직접 치료 중인 중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암 입원 일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며 손해사정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10월까지 항암 치료 중이시고 그때까지 아빠의 모든 통원과 입원은 항암 부작용 감소 및 항암으로 인해 떨어진 면역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받는 치료들이므로 보험사에서 우기고 있는 직접 치료 목적이 맞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조차 있을 수 없다. 보험사마다 달라서 어떤 보험사는 표준 치료가 끝난 직후여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암 환우의 경우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S생명사에서는 보험사마다 각자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감원의 권고사항이 내려졌던 보험사가 바로 저희 아빠의 보험사 S생명사였고 그렇게 권고 조치를 내린 결과 항암 중에 환자들에게 암 입원 일당이 전부 다 지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보험사 이야기가 아니라 S생명사의 이야기이고 저희 아빠는 10월까지 항암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암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클 없이 주시는 게 맞고 당연한 저희의 권리다. 싸울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까지 아빠의 암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이 잘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건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그렇고 금감원의 권고사항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안 주려고 하니까 보험사의 횡포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암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암 기간 중에 요양병원으로의 암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문제없이 다들 받으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황당한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저를 설득했어요. 아빠가 현재 치료받고 있는 실비는 전부 다 문제없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암 통원 일당과 암 입원 일당은 액수가 적지 않느냐.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인데 그걸로 싸울 필요는 없지 않겠냐? 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싸울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치료조차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보험사인데 보험금 받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개인이 소송 거는 것을 본사에서 말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냐? 다른 환자들 많이 봐왔지만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더라.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맞죠. 보험회사의 덩치는 워낙 크고 저희 한 개인은 너무나 힘이 없고 작잖아요. 거의 계란으로 바위 치기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사안의 경우 당연히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고 약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안 준다고 해도 싸우면 받을 수 있겠지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고 결국 종래에 보험사가 패소해서 저희의 소송 비용과 저희가 그동안 받지 못한 암 입원 일당 및 암 통원 일당을 지급한다 해도 덩치 큰 보험사에게는 별로 큰 돈도 아닐 뿐더러 지금 그냥 저희에게 군말 없이 지급해 주어서 턱턱 잘 내어주는 선례를 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급을 거절하여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돈을 안 주는 게 본인들에게는 이득인가 봐요. 금감원 민원 넣는 거, 소송 거는 거 안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맞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암 중에 요양병원 통원과 입원은 반드시 암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다들 아셔서 저처럼 손해사정사분께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꼭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의 결과는 손해사정사분께서 알겠다고, 맞는 것 같다고 제 얘기, 제가 말씀드린 판례와 금감원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본사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준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했다면 제 당연한 권리인데도 못 받았겠죠?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치료받고 싶을 때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꼬박꼬박 비싼 돈 내며 보험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건데 돈 내는 건 쉬워도 받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저의 보험 경험담은 마치겠고요. 앞으로 10월까지는 걱정 없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보험사와 분쟁이 있다면 잘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